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말 건방지게도 딸기와 포도와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농축을 해가지고 짠 듯한 느낌. 와인클리닉,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비비노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거기에 와인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2만원 이하, 4만원 이하, 8만원 이하 이렇게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8만원 이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8만원부터 무제한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와인도 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랭킹 1위인 와인이 무엇일까? 그게 매달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와인이 있어요. 케이머스라는 와인이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이 와인이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와인이에요. 제가 와인을 초반에 마시기 시작할 무렵쯤에 2, 3만원대 와인을 좀 많이 샀었어요. 왜냐면 2, 3만원대 와인들도 충분히 맛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5만원 이하 와인들도 맛있는 게 충분히 많은데 도대체 왜 비싼 걸 마시는 거지? 정말 건방지게도. 그랬는데 케이머스를 딱 마시고 나서 10만원대 와인은 이래서 마시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게 해준 그런 와인이었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다양한 가격대 와인들을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 와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사두는 편이에요. 중요한 자리에서 이 와인을 따거나 하면 당연히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와인이고 항상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이걸 콜키즈를 해서 한번 먹었었고 모두가 다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제도 이 와인을 마셨었는데 항상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거를 추천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따놨던 와인이고 2016 빈티지예요. 사실은 이게 장기 숙성용 와인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영한 빈티지고, 뭐 영한 빈티지라서 지금 먹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제 먹어봤더니 디캔팅을 하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또 지났던 브리딩을 했던 와인이니까 또 다른 맛이 느껴질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또 됩니다. 일단 마셔볼게요. 장기 숙성용 와인, 좀 아직 열렸을까 하는 와인을 마실 때 와인 주둥이에 꽂아서 쓰는 에어레이터라고 부르는 이거를 쓰면은 따를 때 더 에어레이션이 되면서 디캔팅 효과를 좀 줘요. 그래서 훨씬 나은 느낌을 갖게 되고요. 이 케이머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일 향이 너무 풍부해요. 딸기와 포도와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농축을 해가지고 짠 듯한 느낌, 그 향을 맡는 듯한 느낌의 과일 향이 힘이 넘친다, 이런 느낌이 나요. 정말 파워가 넘치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표현할 때 딸기 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질감이 아주 묵직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묵직한 와인들은 좀 마시기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렵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마치 잼처럼 강하지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제가 딸기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도 아주 고가 와인들, 약간 영한 걸 먹으면 잉크처럼 아주 그냥 무겁고 진하기만 한 느낌, 마시기 좀 힘든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입속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실키해요. 이 와이너리에서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좀 특별한 방법들을 쓴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의 포도송이 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줄인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주지 않아 가지고 포도나무 뿌리가 아주 땅속 깊이까지 내려 가지고 그 땅속 깊이에 있는 때르와의 힘까지, 그런 미네랄들까지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유럽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고급 와인들에서. 나파밸리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 이 행타임이라고 해가지고 포도를 따는 시기, 포도가 달려있는 시간이 아주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초겨울쯤에 포도를 수확을 해요. 보통 포도는 여름 과일이잖아요. 근데 초겨울까지 놔뒀다가 그때 수확을 함으로써 포도가 녹익고 가지고 이렇게 생포도를 손에 쥐었을 때 이렇게 주르륵 바스락 부술 정도로 녹익어야 맛있는 와인이 나온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낯익은 포도를 써요. 물론 그때까지 기르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고 그때까지 더 노력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거를 모두 감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와인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 와인이 또 재밌는 게 좀 단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드라이한 와인이거든요. 잔당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방법은 정말 설탕처럼 이 단 게 있으면 우리가 혀가 달달하고 느끼는데, 또 다른 방법은 로이스 초콜릿 이런 아주 부드러운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 우리가 거기 당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달콤하다고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자가 고와서 혀에 착 달라붙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다고 느끼거든요. 실제 단 게 아닌데 달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뇌를 속이는 거죠. 혀를 속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혀에 착 달라붙고 이 실키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달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실제로 단 레드 와인이랑은 또 단맛이 약간 달라요. 이거는 약간 깊게 깔리고 가벼운 단맛이 아니라 중후한 단맛이 있어요. 이 장기 수성형 와인 10년, 20년씩 두고 보관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인데 3년밖에 안 된 2016 빈티지 괜찮을까? 충분히 괜찮고 디켄팅하고 브리딩 시키고 이러면 충분히 얘의 고유의 맛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비비노를 찍어보면 4.6점, 9,932명이 평가에 4.6점, 8만원 이상 와인에서 1위. 전 세계 와인 당연히 1%. 이 8만원 이상 와인 랭킹, 그럼 다른 것들 뭐가 있냐? 20만원, 30만원짜리 프랑스 샴페인, 유명한 그 슈퍼투스칸, 사시가이아, 우리나라에 살려면 30만원 넘게 주고 사야 되죠. 그런 것들 다 제치고 이게 그냥 1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10만원짜리 와인의 가성비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면 30만원, 50만원짜리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 또 미국 와인들은 가격이 비싸지면 정말 객관적으로 맛이 좋아져요. 물론 유럽 와인들도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맛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맛이 좋아지는 방향이 약간 달라요. 유럽 와인들은 비싼 와인들이 맛이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어려워지고 아주 더 섬세해지고 이쪽으로 간다면 미국 와인들은 모두가 더 좋아하고 더 잘 팔리고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추구하는 방향도 약간 달라요. 왜냐면 미국은 전통 이런 게 짧잖아요. 이 케이머스 와이너리가 처음 생긴 게 1970년대예요. 70년대. 얼마 안 됐죠, 진짜. 그런데 이렇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는 아주 상업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전통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더욱더 맛있는 와인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특별한 방식을 쓰는데, 싱글 빈야드라고 하는 그 와이너리 하나에서만 나는 포도로 만들었다라고 보통 유럽 와인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면은 항상 맛있는 와인을 만들 수가 없다. 와인 이 빈야드에서 맛없는 포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고 이 빈야드의 포도만으로 만들면은 맛이 한정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파밸리 내에 16개 정도의 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8개 구역에서 각각 와인을 수확을 해서 그거를 적절히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요. 정말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 철학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맛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와인을 만들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통을 맛있는 와인 만들자. 오늘 추천드렸던 이 케이머스라는 와인은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완벽한 밸런스가 갖춰진 그런 와인이에요. 10만원 정도대에서 어떤 와인을 마실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 케이머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싸게 구하면은 9만원 이하에도 가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집어 드세요. 그리고 마셔보시면 정말 안주 없이도 혼자서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다 비울 수 있을 정도로 참 맛있어요. 와인클리닉, 오늘은 비비노 고가 와인 1등 와인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와인, 재밌는 이야기들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